이건 두 봉투 패러독스라고 하는 문제인데 미친 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쳤다고 생각해요. 두 봉투 패러독스. 두 봉투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실제로 수학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수리논술 출제 패턴이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수리논술 출제 패턴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정말 수학계의 유명한 역설을 가지고 논술 문제를 만드는 거야. 자, 그럼 왜 문제가 되냐? 그 역설에 대해서 너네들처럼 나한테 수업을 들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시험장에 갔더니 그게 나왔어. 그럼 풀겠지. 근데 솔직히 너네가 풀면서도 역설을 스스로 깨달아서 해결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들었으니까 푸는 거잖아. 그럼 수업을 못 들은 애들은 거꾸로 말하면 역설을 스스로 풀어야 되는 거야. 야, 근데 일개 고등학생이 혼자 고민을 쭉 해보니까 그렇군 하고 깨달을 정도면 그게 역설이라는 의미 붙겠어? 그건 안 붙어요. 진짜 5만 대만 수학자들이 다 생각을 해봐도 졸라 헷갈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거기다 역설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유명해졌는데 요거 재밌는 주제네. 이거는 충분히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논술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게 교수님들의 생각인 거야. 그럼 결국 누구만 합격하고 누구는 불합격하니? 배우면 합격하고 안 배우면 불합격하는 거예요. 나는 좋아. 내 강의의 가치가 올라가요. 왜? 학생들이 내 수업을 들으니까 이제 잘 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올라가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사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래서 지금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두 봉투의 역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충분히 고민해 보신 다음에 자기만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깨달을 때까지 연구해 보는 것. 아니면 두 번째, 주입식으로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것. 자, 내가 뭘 취할 것 같아? 당연히 주입식으로 알려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합격하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 약간 이렇게 조금 뭔가 가치관이 약간 싸구려야. 그치? 그러나 그게 옳다. 알겠죠? 동의하시죠? 자, 여기는 학원입니다. 전혀 교육 학당이 아니에요. 알겠죠? 상하탑이 아닙니다. 학원이기 때문에, 해치동 한복판에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강의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봉투의 역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슬프지만. 자, 일단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라는 거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1번, 제시문 가는 되게 쉽습니다. 아버지는 영희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의 퍼센트만큼 용돈을 인상해 주시기로 했다. 오예. 영희가 주사위를 던졌더니 3이 나왔어요. 짜증나요? 자, 이때 아버지가 영희에게 원하면 다시 던져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던지면 4, 5, 6이 나올 수도 있고 1, 2가 나올 수도 있지. 1, 2는 손해, 4, 5, 6은 이익, 3은 쌤쌤이. 그러면 이익 볼 확률이 더 크지, 손해 볼 확률보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던지는 게 맞겠죠. 당연히 다시 던지는 게 맞습니다. 그 논리로 비슷하게 학생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재수죠. 자, 수능을 쳐봤더니 주사위를 던진 결과가 2가 나온 거예요. 내가 1부터 6까지 등급이 나올 수 있었는데 아니다. 그럼 1, 2가 나오면 좋은 거죠. 1, 2가 나오면 좋은 거면 그건 받아들이고 3, 4, 5, 6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던져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그런 식의 심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수능 쳐보면 알겠지만 약간의 이런 게 있어요. 뭐 잘 보면 되게 잘 보고 못 보면 되게 못 보고 해서 자기 스펙트럼 1등급부터 3등급까지다. 근데 이번에 3등급 나왔다. 그러면 못 받아들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 다시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긴 있는데 하여튼 이건 너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확률이 뭐야? 6분의 3, 6분의 2, 쌤쌤이가 6분의 1이니까 당연히 6분의 3이 6분의 2보다 크니까 다시 하겠다. 맞죠? 자, 2번. 이게 헷갈립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게 유명한 패러독스예요. 한 번쯤은 살면서 들어보게 될 겁니다. 할아버지가 영희에게 용돈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영희에게 2개의 봉투 중 하나를 골라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o cool. 자, 영희가 할아버지께 봉투에 얼마의 돈이 있냐고 물어보자. 개념 없는 년이죠. 자, 보세요. 할아버지 용돈 얼만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감사합니다부터 먼저 넣어야지. 자, 이렇게 했더니 웃으면서 자, 이제 할아버지가 수학적으로 걸고 있습니다. 한 봉투엔 나머지 봉투에 돈이 몇이라고 2배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셨다. 자, 한쪽에 n원이 들어있으면 나머지 쪽에 얼마 들어있다고? 2n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렇군. 그럼 당연히 더 많은 걸 고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영희가 왼쪽에 있는 봉투로 그냥 골랐어요. 그래서 까보니까 얼마 들어있었다고? 10만원. 자, 그럼 너네 영희 빙의해서 생각해봐봐. 나 영희다. 자,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쪽 봉투에 얼마가 있을 것인가? 당연히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해. 얼마 있어? 5만원 아니면 20만원. 5만원 있을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 20만원 있을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확률을 구하게 되죠. 확률을 구하게 됐더니 기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저쪽의 기대값. 2분의 1로 5만원이면 기대값 2.5만원. 맞지? 20만원에 2분의 1이면 기대값 10만원. 그럼 둘이 합치면 얼마야? 12.5만원이 되는 거야. 오, 내가 방금 여기 까니까 10만원이었어. 저쪽의 기대값은 얼마야 지금? 12.5만원이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원한다면 다시 가져가도 좋다.
여기서 이거 빼시는 거예요. 심리전 빼는 겁니다. 알겠죠? 할아버지가 예를 들면 5만 원 주려고 했는데 젠장한 10만 원 저기에 골라갔네. 아 짜증나 이러면서 일부러 낚아야겠다 이러면서 야 저 5만 원 저 뭐 원한다면 저 가져가도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얘가 뭐 어떻게 행동을 할지 그 심리전은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리전까지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되지. 그건 그냥 결국 도박인 거지. 그치? 그거 빼고 그냥 가져가도 좋다라고 해서 수학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럼 12.5만 원이 더 크니까 저걸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럼 여기서 모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모순이 나오나 볼게요. 자 할아버지가 두 봉투를 딱 깠어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했니? 왼쪽을 깠더니 얼마가 나왔어? 10만 원이 나왔지? 까지 말고 눈으로 왼쪽으로 마음이 기운 거예요. 지금 영희가 알겠죠? 왼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는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거 까면 A1 있겠지? 자 A1을 깠다고 내가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저쪽 봉투로 보는 거예요. 그럼 저쪽 봉투에 얼마가 들어있어? 2분의 1로 2분의 1A가 있거나 2분의 1로 2A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 4분의 5A1이 있다고. 맞잖아. 그래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A1이 있을 거고 오 저기는 4분의 5A가 있겠네. 그럼 저거 고르면 병신이네. 이거 골라야겠다. 이걸 고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게 더 4분의 5B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모순이지. 그치? 아니 지금 아무것도 안 깠는데 뭘 골라도 병신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봉투 역설이야. 이해 갑니까? 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진짜로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쳤을 때 알아서 해결해 봐봐. 이 판단의 잘못은 뭐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풀어봐라 라고 하는 건 학생들한테 너무나도 가혹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이 뭘까? 그럼 이 봉투 패러독스의 원인은 뭐야? 뭐 이런 착각이 일어난 이유는 뭐야? 아까 제가 힌트를 잠깐 드렸는데 기대값 자체가 문제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수학계에서 이거다 빵 이렇게 딱 밝힌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있지만 사실 이건 거의 확실하게 결론이 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수학자들이 연구할 거리가 안 돼서 연구를 안 한 거지 뭐 연구를 못할 거리는 아닌 것 같다 싶은 게 자 이거 약간 철학으로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만 원을 깠죠? 10만 원 깠을 때 잘 들으세요. 10만 원 깠을 때 저쪽에 5만 원이나 20만 원이 있겠지. 그 확률이 각각 얼마라고 봤다고? 2분의 1이라고 봤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2분의 1이 아니에요. 자, 뭔 개소리냐. 그죠? 지금 딱 그 마인드지. 그러지 말고 오픈 마인드로. 자, 지금 봐봐. 얘들아, 정말 확률이란 하고 조건부 확률이란을 이 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분시켜 주고 싶어서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할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2분의 1이라고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5만 원, 10만 원은 넣을 수도 있고 10만 원, 20만 원은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손녀딸 영희가 봉투를 고르기 전에 일어난 일을 하는 거야. 조건 확률에서 사건이 뭐가 먼저 일어났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지.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어? 뭘 했어? 50을 넣었든 아니면 10, 20을 넣었든 둘 중에 하나를 했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영희가 뭘 했어? 10을 뽑았지. 영희는 그 후에 일어난 일이야. 그치? 영희가 10을 뽑았다는 걸로써 할아버지가 50 아니면 10, 20을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할아버지가 만약에 현금주의자다. 지갑에 막 현금 뚜둑한 그런 스타일의 할아버지다. 좋은데? 자, 그러면 그런 할아버지면 뭐야? 5만 원짜리 위주로 있을 거고요. 할아버지가 수표주의자다. 수표가 두둑하게 있는 분이다. 라고 하면 몇만 원이 있을 확률이 더 높니? 10, 20이 높을 확률이 더 높겠죠. 자기 장 단위로 뽑아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5만 원, 10만 원을 넣을 것이냐, 10만 원, 20만 원 넣을 것이냐는 사실 2분의 1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할아버지 성향에 해당되는 이야기야. 그렇지 않아? 50이냐 10, 20이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은 이 말이야. 우리가 10을 뽑았을 때 봉투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한 확률은 그 전에 영희가 봉투를 뽑기도 전에 맨 처음에 할아버지가 봉투에 돈을 넣을 때 50을 넣을까 10, 20을 넣을까 이때는 뭐야 확률이. 할아버지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 돈이 많으신 분이고 10, 20이 두둑한 분이면 많이 넣게고 아니고 사실 현금만 있고 5만 원짜리밖에 없는 분이 5만 원, 10만 원 넣을 확률도 있겠지.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건 2분의 1이 아니라 P랑 1-P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확률이 2분의 1인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여도 이것과 이것의 발생 빈도가 동일해야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냥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뿐이지 2분의 1이 아닌 거야. 너네 대학 합격할 확률이 2분의 1이야?
절대 아니에요. 열공해야 올라가는 거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내려가는 거야. 그냥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야. 너네 올해 끝은 뭐겠어? 플러스 1수 아니면 대학. 두 개 중에 하나겠지. 근데 2분의 1이야? 절대 아니에요. 알겠지? 확률이 P랑 1-P라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P랑 1-P였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얘가 영희가 뭘 가졌어, 지금? 10만 원을 가졌지. 자, 그리고 저쪽 봉투에 5만 원이 있을 확률을 계산해보자. 봐봐. 할아버지가 P의 확률로 50을 넣었어. 그리고 자기가 2분의 1의 확률로 10을 고른 거야. 이게 영희가 10을 고른 케이스야. 그런데 할아버지는 1-P 확률로 뭘 넣었어? 10, 20을 넣었어.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뭘 고른 거야? 10을 고른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헷갈리는 게 뭐라고 지금? 요 2분의 1을 헷갈리는 거야 지금. 요 2분의 1을. 요 2분의 1이 요 2분의 1인 줄 알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쪽에 5가 있을 확률은 얼마니? P 곱하기 뭐야? P 곱하기? 2분의 1인 거지. 저쪽에 5가 있을 확률은. 그러므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은 다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얘들이 더하면 또 1이니까 지워버리고 답은 뭐야? 결국 P가 나와요. 결국 할아버지가 50 넣었으면 당연히 저기 5가 있을 거고 할아버지가 10, 20 넣었으면 뭐가 있을 거라 저기에는 20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P가 나오는 거예요. 저기 5가 있을 확률은 얼마라고? 2분의 1이 아니고 P라고요. 할아버지가 50을 넣었을 확률하고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대값은 착각을 하시기를 2분의 1 곱하기 5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10이 나오는 그런 기대값이 아니라 P 곱하기 5에다가 1-P 곱하기 10이 되는 거지. 이렇게. 알겠니? 그럼 이대로 계산하면 얼마야? 10 빼기 5P가 되는 거지. 10 빼기 5P가 되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저쪽 봉투에 와 이상하다. 20이지 20 빼기 몇 P? 15P가 되는 거지. 20 빼기 15P가 되는 거지. 이거는 저쪽 봉투의 기대값이고 내가 가진 봉투의 기대값은 얼마야? 야 내가 가진 봉투의 기대값은 끝났잖아. 얼마야? 10 그냥 10 깠다고. 내 거 10이라고 10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내 입장에 선택기의 기록을 세우면 이거 뭐가 더 클 것이냐지. 그럼 10 지우고 다시 10이랑 다시 비교해보니까 뭐야? 15P P랑 뭐랑 비교하라고? 3분의 2. 할아버지가 그동안 생각해봤을 때 할아버지 성향이 한 3분의 2쯤 이쪽인 것 같다. 이런 뭐야? 할아버지는 5만 원 넣었을 뿐인데 내가 10만 원 뽑았으면 대박 이러면서 됐다 오케이 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할아버지가 그래도 10, 20 넣을 확률이 3분의 1이 넘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 수표 다니셨던 분인데 이렇게 된 거지. 만약에 깠는데도 10만 원이 5만 원짜리 2장이 아니라 10만 원짜리 수표 1장이야.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어? 저기 10만 원짜리 2장일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결국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건 뭘 추정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 P를 추정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행동을 추정해 나갈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났잖아. 그리고 거꾸로 추정해 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럴 때 이런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베이지 정리를 다시 한번 실제적인 예로 설명드리고자 겸사겸사 기출문제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두 봉투 역사는 뭐로 정리된다? 결국 저 봉투에 5만 원이나 20만 원 있을 확률이 각각 2분의 1, 2분의 1이 아니라 애초 할아버지가 늘 확률 P와 1-P로 갈린다. 오케이? 라고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렵지? 어려워요. 그러면 외우세요. 왜? 두 봉투의 역설이 절대 다르게 응용돼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외우세요. 안 되면. 알겠죠? 당연히 이해하는 걸 더 원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려 열심히 해드렸는데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잖아. 역설인데. 수학자들도 헷갈려서 역설이라고 불렀는데 일개 학생이 당연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 갖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치사하게 공부할까 이렇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주제가 졸라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냥 너희는 정 안 되면 외우세요. 알겠죠?